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머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 8만 원, LG전자 13만 원 터치, 나란히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제 장중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8만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LG전자는 적자 사업이던 전장 부품 사업의 분할과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향후 전기차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아지며 어제 주가 11.16%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산타가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산타를 믿는 나이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실 수도 있다. 이런 게 요즘 엄마 아빠들 사이에 이야기였는데 산타는 왔다 갔고요. 주식시장에도 왔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대 시장을 사고 있고 어제 올해 마지막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일이었는데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죠. 올해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다라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주식시장에서 산타를 믿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산타를 맞이했는데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명하신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올해 수익을 좀 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동학개미 운동이 올해는 상당히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피해만 봐왔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근저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사상 최초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을 풀었고 여러 가지 돈들을 풀었다라는 거. 물론 현재 지금 밑바닥 경제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금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금들을 풀었다라는 것이 근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경제 상황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형국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이런 주식시장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나간 올해 한 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에 최근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지금 좋은 모습인데 지금 3거래일 연속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보였네요. 개인은 양도세 회피 물량 속에서 매도를 했는데 전반적인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오늘이 상당히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면 배당, 어제까지가 배당부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HTS를 끼시면 전부 다 배당락이라는 용어가 모든 종목들에 보이실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 배당락이라는 것이 기준가에 이제 딱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시면 여러분들이 배당 못 받으십니다. 이미 배당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어제까지 끝난 상황인데 기관들이 배당을 받기 위한 물량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회피 물량들이 나옵니다. 배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물건을 팔면 배당을 받고 주식은 주식대로 사라지는. 더군다나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한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를 조정을 했었죠. 근데 최근엔 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78,700원 어제 종가에 만약에 이게 똑같이 보합으로 시작한다면 78,700원을 팔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과연 오늘 과거로 봤을 때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치료되느냐 관심을 좀 받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들 같은 경우 저는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하지 닥쳐서 정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대비해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지수를 붙잡고 있었지만 코스피
호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회됐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이제는 물량을 좀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상당히 현명해지신 스마트한 개미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 쪽에서 이제 배당을 받고 나서 어떤 예.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관건이라고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네. 이제 가장 어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네. 또 오늘 아침까지 얘기를 하네요. LG전자는 이제 시가총액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과거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LG전자는 좀 약간의 눈치 보기 작전, 이런 주식으로 인식을 좀 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세지만 LG전자는 이제 백색가전 부분에 있어서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이제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독주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8만 전자를 어제 찍었는데 8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오면 지수는 2,500대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LG전자죠. LG전자가 과연 12만 원대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LG전자는 현재까지는 기대감이 강합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 대기업들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간다라는 게 지금 젊은 회장의 어떤 발언이 아니고 선대 회장의 신년사에서 보선 유지였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LG전자가 애플과 손잡을지 여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LG전자가 현재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삼성 이건희 부회장의 어떤 신년사,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의 네.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런 신년사와. 것들이라든지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신년사나 신년 네. 기획 기사들 항상 좀 꼼꼼히 체크하려고 하는데 네. 게으름 피지 말고 올해도 잘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예.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또 신년 기획도 잘 챙겨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8만 원을 한 번 본 만큼 7만 원 다시 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다 몰아준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올해 코스닥이 또 103개 회사나 상장이 됐더라고요. 2002년 이후에 최고치였어요. 네,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날 때 중간에 보면 요즘은 터널에서 호루라기 소리도 들리고 이제 삐요삐요 소리도 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고등이죠. 좀 네. 조심하자라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은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서 아직 빨간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란불 정도는 전 들어와 있는 조심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3개가 상장됐다라면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나름대로의 시가총액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시가총액이 여러분들의 유동성에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여기에 조금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위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상장할 때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집니다. 따라서 내가 100억까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200억이 상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화랑일 때 상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 이런 소식이 별로 없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네. 증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과열 지표 가운데 하나로 해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 이슈 알아봤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와 치료제 백신주 보겠습니다. 굉장히 수출 지표는 좋습니다. 진단 네. 키트. 백신이나 앞으로 치료제도 앞으로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단물이 빠진 듯한
관련주가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적절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대감이 높았죠. 기대감이 높았고 주식시장은 이미 그것에 대한 PER을 땡겨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타난다라면 소위 대박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면 처음에는 좀 성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각국이 워낙 많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구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원성을 좀 사겠죠. 그런 부분들 보면 기대감 대비해서 진짜 먹잘 것은 별로 없는 그러한 빛 좋은 이런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또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됐었는데요.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오늘 이제 배당락일인데요. 배당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울지 또 전반적으로 일단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좀 들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수가 급격히 조정을 받을 만한 요소는 없고요.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의 조정도 지금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 일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서둘러서 처리하기보다는 내년도에도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당은 연말 보너스를 챙기셨다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셨다가 적절히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처리하시는 것도 주가에서 차익도 얻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주가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또 나머지 여타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